보형물, 무보형물 이제 고민하시는 분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보형물을 쓰면 이제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까 봐 걱정돼서 무보형물을 많이 고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형물을 쓰면은 부작용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아요. 제 경험상 100명 정도 수술을 했을 때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뭐지? 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실리콘 안 쓰면 무보형물, 실리콘 쓰면 보형물. 근데 보통 코 상담 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지 않나요? 상담하실 때 이런 부분 물어보셨으면 시간 낭비하신 거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보형물과 무보형물에 관해 많이 물어보시는 사항을 콕콕 집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원장님, 무보형물 코 수술은 코끝만 하는 수술인가요? 무보형물 수술이라고 하면 코끝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아니고요. 코끝을 높인 다음에 우리가 콧대를 세우게 되는데 그 콧대를 세우는 재료를 이제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외부 물질이 아닌 자기 연골이나 자기 진피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높여주는 거를 무보형물 코성형이라고 합니다. 네, 무보형물로 하더라도 구축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환자분 중에서도 재수술 케이스였는데요. 엉덩이에서 진피를 떼서 콧대를 세우는 방식도 있거든요. 자기 조직이잖아요, 보형물이 아닌. 그런 경우에도 구축이 생겨가지고 코끝이 이렇게 들려서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축코 해결을 하면서 콧대를 다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죠. 보형물 쓰지 않더라도 구축이 올 수 있구나. 구축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염증이에요. 근데 이제 염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물질이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무보형물은 아무래도 이제 이물질이 없기 때문에 염증의 발생 가능성이 좀 낮죠. 영구적으로 유지는 되는데 진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좀 흡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한 3분의 2 혹은 2분의 1, 한 반 정도 남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높이의 변화가 좀 생길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무보형물을 진행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게 제가 최대한 매끄럽게 만들어 드리지만 진피의 흡수 때문에 약간의 파인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그게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연골을 많이 사용해서 콧대를 만들어 드리는 편이죠. 보형물, 무보형물 이제 고민하시는 분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보형물을 쓰면 이제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까 봐 걱정돼서 무보형물을 많이 고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형물을 쓰면은 부작용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아요. 제일 흔한 부작용은 염증이거든요. 근데 염증 가능성이 제 경험상 사실 한 100명 정도 수술을 했을 때 한 명이 생길까 말까예요. 보형물 자체가 이물질이기 때문에 염증을 좀 더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중에도 매우 무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수술 끝난 후에 컨디션 조절 잘하고요. 이러면은 보형물 써도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아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처음부터 이제 위치가 잘못 잡히는 경우가 제일 흔하죠. 처음에 보형물을 넣었을 때 이미 이제 센터에 중앙에 맞춰서 들어간 게 아니라 약간 틀어져서 들어갔다든지 그런 경우가 제일 큰 원인이고요. 보형물을 쓴다고 휘어짐이 더 커지진 않아요. 휘어지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코끝이 휘어지는 거는 사실 보형물이랑은 좀 별개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보통 피부가 좀 얇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피부는 얇은데 보형물을 높게 들어가니까 피부가 점점 압박을 받으면서 얇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 좀 이제 제거를 한다든지 조금 더 낮은 보형물로 교체한다든지 그런 경우 종종 있고요. 그리고 자꾸 좀 피곤하면 여기 빨개진다는 분들, 그것도 이제 염증의 하나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제거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형물 자체가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굳이 교체를 하거나 제거를 할 이유는 없죠. 자리가 잡힌 다음에 안경 쓰면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면 보형물을 둘러싸고 있는 이 피막이 형성이 되면은 보형물이 이제 위치가 이동을 안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안경 써도 문제가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는 이제 안경 착용 좀 자제하시라고 해요. 만약에 진짜 써야 된다 하면은 한 일주일째 그냥 쓰라고 말씀드려요. 대신에 그냥 좀 조심하게 써라. 그렇지 않고요. 환자분들이 애초에 처음에 가지고 있는 본인의 상태에 맞게 플랜을 짜야죠. 콧대가 많이 낮은데 그거를 무보형물, 즉 이제 자기 조직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는 모양적으로 좀 아쉬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진피 같은 거, 엉덩이 진피나 어떤 진피 종류를 쓰면은 콧대가 너무 퍼져 보일 수도 있고요. 시간 지나면서 낮아지면서 또 아쉬워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신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콧대가 낮으신 분들은 저는 일단 보형물 쓰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런 분들 중에 무병물 썼다가 다시 저한테 보형물로 다시 해달라는 분들이 좀 가끔 계셨거든요. 기본적으로 콧대 높이가 많이 높으신 분들은 무병물을 사용하시는 거 더 추천을 드리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미간이랑 콧대 자체가 약간 높이감이 있으시거든요. 이 정도 높이감이면 무병물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우면서 이뻐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무병물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쁜 모양이 나올 수 있다. 기본적으로 콧대가 높으시기 때문에. 회복 과정이나 어떤 수술 후 통증이나 이런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보형물 쓰나 무병물 쓰나 코끝을 세우는 수술 방식과 재료는 똑같고요. 단지 콧대를 뭘로 하느냐인데, 콧대를 실리콘을 넣느냐 아니면 자기 연골이나 뭐 아니면 뭐 진피 조직을 넣느냐, 요거는 전혀 붓기나 회복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어차피 똑같은 수술 과정에 넣는 재료만 다른 거라서